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1학기에 석사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공학부 정경기조직 요금실 조규행이라고 합니다. 제 석사 주제는 30미버 매브 양성자 사이클로톤을 위한 중성자 계측 시스템 개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성자는 원자력을 구성하는 입자 중 하나로 양성자와 달리 전하를 띠지 않으며 자유상태에 있을 때는 방광이 613초를 가지며 분기합니다. 그리고 중성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에너지 영역에 따라 그 불리는 명칭이 다른데, 그 중에서 열 중성자의 경우 0.025F라는 값을 가지는데, 이 값은 맥스웰 본체원 분포가 상온에서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발열 반응을 일으키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1매브 이상하는 고속 중성자는 일반적으로 핵반응의 Q밸류 값이 수매브 스케일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을 일으키기에 적합합니다. 이런 중성자는 산업적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예시가 중성자 이미지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 같은 경우 원자의 번호에 따라 크로스섹션이 결정되는 X선과 달리 그 원자 번호와 크로스섹션이 무관하기 때문에 중성자로는 X선에서는 이미징이 부적합한 원자 번호가 낮은 물질을 이미지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 두 이미징 방식은 서로 상호조화 보완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중성자 같은 경우는 방광기를 가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생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성자 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적합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하나로와 같은 원자로가 있습니다. 원자의 경우 10의 14승에 달하는 손속이라는 아주 좋은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단점으로는 열 중성자만 획득할 수 있으며 원자로라는 시설의 특성상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방사선 독립 원소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 가능하며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에너지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성자 손속이 굉장히 낮으며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방사성 분기 때문에 낭비되는 중성자가 많습니다. 핵융합 기반 중성자 원의 같은 경우는 14.2mm라는 고속 중성자를 거의 단일 중성자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그 특성상 펄스로 운전을 해야 되면 운전 횟수가 지나게 되면 아예 튜브를 새로 교체되는 단점을 지닙니다. 가속기 기반 중성자 원인 같은 경우는 운전보단 낫지만 적당한 양의 중성자 선속을 낼 수 있으며, 만약에 100매브 양성자 가속기 같은 시설에 설치하게 된다면 100매브가 달하는 아주 빠른 중성자 원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으로는 굉장히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이 넓게 나온다는 단점을 지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성자 같은 경우는 계속 학문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반에 국내에는 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읍에서 는 30매브 양성자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새롭게 중성자 원을 개발했습니다. 온 사이클로트론은 최대 300마이크로까지 암페어까지 전류를 추출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속기 기반 중성자 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TRMS 타겟 모더레이터 리플렉터 실드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벨륨을 이용하였는데, 벨륨 같은 경우는 프로톤과 하는 반응이 다양하지만 알파 입자를 기행한 모든 원소들이 굉장히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프로톤에 의해서 벨륨이 충돌 시 반드시 중성자가 생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중성자 원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중성자 원의 특성화를 할 요구가 필요났고,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이 가속기 원에서 나오는 아주 광대역 중성자의 원을 적합한 중성자 계측기를 개발한 다음 그것을 이용하여 이 중성자 원의 특성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중성자 계측기 같은 경우는 성광체 기반 검출기인데, 성광체는 어떤 고에너지 방사선이 물질에 들어왔을 때 성광인 UV나 가시광선을 내뿜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때 생성된 광자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거의 흡수한 에너지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전자의 경우 PMT라는
반을 이용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 가시광역 내의 빛이 포토캐서드에 입사하게 되면 광전역과제 전자가 배출되고, 이 배출된 전자는 다이노드와 충돌하게 되면 2차 전차 방출이기 때문에 신호가 증폭되어 우리가 캐치 가능한 시그널 스케일로 커집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성광 계측기에다가 크기가 서로 다른 폴리에틸렌 구를 라는 보도구라는 걸 장착하여 중성자 카운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중성자 카운터를 이용하여 에너지 스펙트럼 오기에 전는 리스폰션이 필요한데, 이 리스폰션은 결국 어떤 에너지 1을 가진 중성자가 특정 번호구에 개수된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저 하얀색이 폴리에틸렌 번호라고 부르실 수 있고, 그 뒤에 은색으로 키싱되어 있는 게 이용된 PMD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어떤 중성자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각 번호구마다 그 반응 함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성자 원은 감마선이 굉장히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중성자와 감마선 진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펄스 쉐이프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중성자랑 감마선의 는 일반적으로 펄스가 디케이하는 시간이 다르고, 이는 중성자가 반응 시 양성자와 같은 헤비 차지드 파티클을 생성하고 광자는 전자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값을 이제 쇼트 게이트하고 롱 게이트하는 값을 정의한 다음에 위에 보시는 Q값, Q토탈, Q테일 서로 다른 적분값의 비율을 해주면 이 테일의 차이가 디케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PSD 값에 따라 중성자와 감마 신호가 구분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쇼트 게이트하고 롱 게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설정 값이기 때문에 따로 최적화를 해줘야 되며, 이는 FM 값을 이용하여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얻은 번호가 개수가 매우 많으면 단순히 리스폰스 펑션을 역함수를 쳐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스펙트럼을 획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R 리스폰스 펑션 R의 전체 행렬을 곱한 다음에 그 행렬을 역함수를 취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 전체 행렬과 원래 행렬을 곱시 특이 행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파이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이터레이션 방식이 필요한데, 그걸 스펙트럼 언폴딩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 이용한 방식은 그라벨이라고 불린 방식이며, 이 방식은 실제 실험에서 계측한 중성자 카운트와 이론적으로 예상한 중성자 카운트의 차이의 카이 제곱값을 구한 다음에 그 카이 제곱값에 이 최소화되어 있는 방식 이터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이 화살표 아래에 있는 식이 됩니다. 여기 보면 시그마라는 표준 편차 값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포화성 분포를 간장한데 저 시그마 제곱값은 각 계측된 중성자 수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그라벨 성능이 원래 함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은색 선이 우리가 언폴딩 한 결과, 그리고 파란색 선이 우리가 언폴딩 하기 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했을 때 그 함수가 서로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그라벨 함수도 제한이 있는데, 가령 인풋 함수를 일자로 넣었을 때 사인 함수를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값이 사인 함수라면 다시 이 그라벨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MCP 6.2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코드를 이용해서 앞서 보신 그 리스폰스 펑션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본 실험에서 이용된 TLMS 장치의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인데, 보시면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굉장히 광대역의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한 번호구의 리스폰스 펑션의 피크 역시 이 영역대에서 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이용해서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실험을 메인으로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캘리포늄 EOE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캘리포늄 같은 경우
측정된 증성자를 이용하여 이 증성의 시그널을 이제 가인사의 DT5725 디지타이드로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진행한 이유는 제가 앞서 언급한 PSD의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고 실제로 번호 구에 의해서 중성자 카운트가 맞게 됐는지, 그 설계가 맞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그 값을 최적화한 다음에 실제 TLMS 실험에서 이제 중성자 카운트를 획득한 다음에 그 에너지 스펙트럼을 획득하여 보았습니다. 이때 실험에서 이용된 타겟은 4mm 벨륨이고 디켓시 차이는 60초, 그리고 전류는 500나노암페어의 양성자였습니다. 그리고 번호구는 0, 2, 3, 5, 8, 10인데 여기서 0인치는 쉽게 말해 번호구 없이 실험을 진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 실험에서 이용한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자면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 시그널들이 굉장히 고방사능이 높기 때문에 PMT 같은 장치는 알루미늄으로 구조물을 감싸주었고, 그 PMT가 본 실험에서 이용한 게 번호구에 직접적으로 넣기에는 두꺼운 감이 있어서 V12B 시리즈 PMT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쿼츠 라이트 가이드 중에서 성광체에서 생성된 중성자를 뽑아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이용한 성광체는 GS20이라는 4mm 4mm 원기둥형 성광체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GS20 성광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번호구 스펙트로미터는 일반적으로 아이오딘이나 리튬을 이용하지만 이 리튬 같은 경우는 고방사능 환경이 부적합하여 본 실험에서는 GS20을 대신 이용하였습니다. GS20은 보시다시피 리튬6 농도를 95%까지 농축시킨 유리 성광체로 중성자라 굉장히 반응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H3164 하마와츠사의 PMT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이가 PMT 케이싱을 포함해도 14mm 정도인데, 그렇기에 이 PMT 같은 경우는 대용 5인치 넘어가는 번호구는 직접 넣는 형태로 한번 설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라이트 가이드를 지나면서 중성자가 손실되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사진은 CF252의 중성자를 3일 동안 90마이크론 길이짜리를 측정했을 때 결과를 비교한 것인데, 왼쪽이 0인치 번호구가 없을 때 오른쪽이 3인치 번호구가 생성되는 걸 해서 계측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CF2의 중성 같은 경우는 주로 수매부대의 중성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3인치 같이 번호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하며, 이 본 실험에 확연히 카운트가 증가한 것을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인치 번호구의 카운트를 시뮬레이션과 실험과 비교했을 때 약 10% 정도 오차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나중에 번호구 TLMS 실험 결과에서 그 교정값이 이용될 결과일 예정입니다. 한편 이 FOM 값을 한번 다양한 쇼트 게이트와 롱 게이트를 바꿔가면서 FOM 값을 계산하여 봤는데, 이 쇼트 게이트가 8나노세컨드, 롱 게이트가 56나노세컨드일 때 FOM 값이 2.24로 최적화되는 것을 활용했고, 이후에 이용한 실험에서도 이 PSD 밸류는 이걸 이용해서 중성자와 가마 카운트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TLMS에서 계측한 결과를 보자면 얘가 0, 2, 다음이 3, 5, 8,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번 카운트에 들어갔을 때 중성자가 선형적으로 증가한지 확인하여 봤는데,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어느 정도 번호구가 전류에 따라 카운트가 증가하는 거 봐서 장치 설계가 적합하게 되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확인한 듯이 저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언폴딩을 진행하여 했는데, 왼쪽은 이상적인 카운트가 나왔을 때의 언폴딩 결과고, 오른쪽은 실제 실험 결과에 의해서 언폴딩한 결과인데, 실제 오른쪽 결과와 같이 그 그래프 개형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니 시뮬레이션하고 실험 결과 값이 카운트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 이 디테일한 각 번호구별 카운트가 그 토탈 플럭스는 그래도 6% 이내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디테일한 쉐이프
변화를 일으켰고, 이는 실제로 실험에서 계측한 결과가 언폴딩 시 반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론을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30웨브 사이클로톤용 중성자 계측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 보노고 스펙트로미터가 가속기에서 나오는 광대역 중성자원에 적합하다는 것은 MCP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GS20 성광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붕괴 시간이 수십 나노세컨드로 빠르고, 이 중성자와 감마 시그널의 차이가 확실히 뚜렷하다는 것을 CF2호의 실험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몇 개 안되는 6개 정도의 분호구만으로도 수 밀리에부터 수 메브까지의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을 특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에 본 실험 장비를 중간에 샤페제를 추가한 다음에 추가 고속으로 데이터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추가된다면 이 본 시스템은 실시간 중성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